저 의사가 또 다른 말을 했네요. 이게 두 번째인가요? 네. 저분이 그래서 설탕도 안 좋다 하고 의사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라고 저기 써 있네요. 신문을 인용했는데 네네. 의사들이 먹지 않는 9가지 음식. 아 근데 자기가 검증을 해본 거예요. 자기가 봐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아 이건 나도 먹고 있는데 이건 안 먹고 있는데 그 말한 게 야, 9가지 음식은 거기 나온 게 가공육, 탄산음료, 통조림, 아이스크림, 화이트 초콜릿, 팝콘, 밀가루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자기는 요거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요건 진짜로 다 안 먹고 있으니까 동감하고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아 저기 보니까 9가지를 먹지 말라고 나온 걸 보고 자기가 볼 땐 찍은 게 그중 5가지지. 5가지가 확실하다. 나머지 가공육, 통조림, 밀가루는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렇죠. 탄산음료 먹으면 안 탄산음료, 된다. 아이스크림, 팝콘, 화이트 초콜릿, 무지방 우유, 우유. 마가린. 요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저기 지금 5가지 얘기한 건 뭐 늘 항상 뻑하면 저런 분들이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원본을 한번 이렇게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은 음식 8가지. 의사들이 몇 명인데 누가 조사해서 뭐 어떻게 조사해요 했다는 얘기 근거도 없을 거고 당연히 또 아 이건 또 뭐죠 어그로 끌라는 제목의 기사겠구나 라고 딱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저기 병원 갔는데 의사들이 청량음료 먹고 있거나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꼭 뭐라고 하세요? 당신 의사 아니지? 의사들은 절대 안 먹는다 그러던데 이러면서 가공된 육류. 근데 이제 가공된 육류라고 하면 베이컨 소세지겠죠. 근데 그게 왜 안 먹어야 되냐 그러면 지방, 콜레스테롤, 방부제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아니 방부제라고 하면 말 잘 틀렸는데 식품에서 방부제 못 쓰니까 식품에서 방부제 못 써요? 방부제 못 쓰지 당연히. 근데 왜 이렇게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던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보존하는 거지. 방부라면 보존요? 그러니까 사실 균을 죽일 정도의 강력한 것이 방부제인 거지. 옛날에는 방부제를 넣었나요? 그럼 옛날에 70년대 옛날에도 사실은 못 넣었죠. 근데 지금 식품에 쓸 수 있는 것은 세균을 그걸 넣으면 못 자라게 보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방부제와 보존료의 차이점이 뭐예요? 방부제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강도가 강해가지고 네. 뭐 상관없이 그걸 딱 넣어놓으면 미생물이 못 자랄 정도가 돼야지 충분히. 그 뭐가 이름이 뭔가요, 그게? 보통 방부제로 쓰이는 아이들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포르말린 포르말린. 그런 것도 방부제로 할 수 있겠죠. 그걸 넣어놓으면 안 썩잖아. 보존제는 뭐예요, 그러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그 벤조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벤조산? 그다음에 그 뭐냐? 아지산은 아니에요? 알싸는 그게 안 돼요. 다른 용들이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발색제라고 물론 보존 성분도 있지만 네. 그럼 설탕도 당절임하면은 그죠, 보존제죠. 보존제니까 뭐 보존제라고 방부제라고 그렇게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하게 순수하게 보존제로 많이 쓰고 있는 게 3가지밖에 안 됨. 그것들은 이제 썩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체가 잘못되면은 뭐 우유에다가 뭐 열어놓고 그걸 좀 넣어놓으면 그걸로 방부 안 돼요. 실제로 실험해 보면은 허용된 양이 보존성을 넣기 하지만 보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일수록 약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거든요. 이게 항생제인지 진통제인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바꾸세요. 방부제는 한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부제란 말로 호도하지 마세요. 보존제가 맞습니다. 일단 저 단어부터 틀렸어요. 네. 지방 콜레스테롤이 못 졌다고. 콜레스테롤 옛날에 언제 망가지는 음식인데 콜레스테롤 많이 먹지 마라 그랬다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이론인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미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콜레스테롤은 이미 누명 벗었어요. 근데 아직도 지방 콜레스테롤 많아서. 저건 너무 공부 안 했다. 지방도 뭐, 어쨌든 이 사람이니까. 다음 다이어트 탄산음료. 그러니까 탄산음료도 포함하고 다이어트 탄산음료도 그렇다는 거죠. 0칼로리에 현혹되지 마라. 단맛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다는 사실. 주로 저기 다이어트 탄산음료에 인공 감미료가 뭐가 들어가나요? 아체살팜, 아스파탐, 내지는 뭐 천연이면은 스테비아 뭐 이런 스테비아. 공통적인 단점은 뭐냐 그러면 맛이 없다는 거. 쓴맛이 나죠. 쓴맛이 나거나 뭐 맛이 별로 좋진 않아요. 맛있진 않아요. 근데 따지고 들어가면 옛날에 사카린은 발암성 논란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암에 좋다고 반대로 되지 않았어요? 됐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뭐. 그러니까 옛날엔 발암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다시 그 옛날 얘기 믿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바람이라고 그랬다가 최신 과학으로 알아봤더니 항암 효과가 있다고 나오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에 맞는 항암이 그 정도까지 올라온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무해를 넘어서 항암까지 가고 있는 중인 아이를 아직도 사카린은 바람이라고 말하는. 공부 좀 하세요. 좀 인공으로 만든 감미료가 뭔가 되게 위험할 것 같죠?
약은 요만한 거 먹으면 낫잖아요. 그거 다 인공이에요. 인공약이에요. 인공약. 다 그 화학적 해갖고 막 석유에서도 뽑고 막 온갖 건데 다 뽑아갖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약 드시지 마세요. 약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저런 걸 인공감미료 위험하다 그러면 약을 먹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거 이제 나중에 뭐 정약사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약이 이렇게 이만하게 크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약성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거기다 주로 뭐 포도당이나 이런 걸 많이 쓴다던데, 그죠? 그렇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약도 요 모양 있잖아요. 그게 다 100% 약이 아니에요. 거의 반 이상은 다 포도당이나 당류로 이렇게 뭉쳐진다 그러더라고요. 반 훨씬 넘을걸요? 반도 넘는 약도 포도당이에요. 여러분 약도 설탕이에요. 의사들만 듣지 마세요. 약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럼 설탕을 이만큼씩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15개씩 계속 그렇게 먹으면. 실제로 소량이 필요한 거고 소량을 넣어주면 농도 조절하기도 농도 조절하고 제어할 때다 안 뭉칠 되잖아. 때 주로 포도당이나 이런 걸로 뭉치는 거죠. 뭐든지 태블릿 만들 때. 야, 조심하십시오. 약도 대부분 당입니다. 여러분 설탕이에요. 자, 세 번째. 전자레인지용 팝콘. 그러면 뭐 극장 팝콘은 괜찮다는 건가? 어쨌든 100g당 11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트랜스 지방. 근데 옥수수에 네. 지방 함량 아니지 11% 그거 겨우 될까 말까 할 건데 합해봤자 네네네. 어떻게 100% 트랜스방어 될 수 있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사실은 옥수수는 지방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전분으로 그렇죠, 돼 있지. 그렇죠. 소량의 콩이 단백질 많죠, 지방은. 지방이 많지. 대부분 식물이 무슨 지방이 많겠어? 그럼요. 그 지방을 그러면-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치. 개노가단데 그거. 그러면 팝콘 100g에 11g의 지방 있기도 힘든데. 아니 저 이렇게 팝콘을 하다 보면 그 버터나 팜유 이런 거 기름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옥수수에 지방이 많다는 게 아니라 팝콘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봐야 그게 뭐 팝콘보다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리고 그게 트랜스 지방이 된다고 하는 게뭐 요즘 나와 있는 쇼트닝은 다 100% 네. 제거돼 있어요. 오히려 더. 트랜스 지방 제로예요. 제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 좀 그럼 하세요. 원대적인 얘기인데. 원대적인 얘기야. 트랜스 지방 제로예요 요즘. 근데 심장병, 암, 당뇨병 없다고요. 트랜스 지방 제로니까 심장병 제로, 암 제로, 당뇨병 제로예요, 여러분. 팝콘 봉지 얘기 있잖아요. 저건 잘 모르시겠어요? 뇌신경 강증병 이야기했어요. 환경 오염 물질. 아니 우리나라 저기 식약처가 식품을 담는 봉투를 저렇게 환경 오염 물질로 뇌신경 간 질방을 할 수 있는 걸 허가하나요? 왜 유난히 팝콘만 그것만 가지고 다른 포장지는 그 전자레인지용 용기는 다 해갖고 주거라고?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무슨 얼마나 오래 튀기고 한다고? 저거는 의사로서 식약처를 부정하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부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식약처에 얘기해서 빨리 개선을 시키라고 해야지 소비자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사고력을 키우자. 딱 본 순간 이게 이것만 해당되는 거냐? 근데 의대 나왔는데 그렇게 사고력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길러야지 뭐. 사고가 아니에요, 의사라고요. 아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들어갔는데 돈 벌. 우리가 안 속아야 되니까. 의사는 그 사람 저분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네. 갔겠죠. 저는 뭐 의대 가고 싶지 않아서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래서 서울대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무지방 우유. 원래 살 안 찌고 저러려면 무지방 우유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는 또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는 영양분이 빠져 있음. 아까 영양. 그러니까 자 옛날에는 지방하면 뭐였어요? 독극물처럼도 말했어. 왜? 버터를 독극물로 말했잖아요. 그렇죠. 동물성 지방, 포화 지방이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래놓고 일관성이 그- 없구만 이 아, 양반. 그래도 의사인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저런 영양소 식으로. 빠져 있으면 다이어트 되고 좋겠네. 사실은 그 대단하게 무슨 처리하는 게 아니라 원심 분리를 해요. 그렇죠. 원심 분리 빡 하면 기름이 뜨잖아요. 그죠, 뜬 것만 그죠. 골라놨기 때문에 그죠. 기름과 그게 기름이 버터잖아요.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게 버터지. 버터죠. 원래가 생크림. 네. 그걸 더 심하게 물을 빼내면 버터. 원래가 생크림 상태에 있는 걸 있잖아. 꽉 짜갖고 농축시킨 게 버터. 버터. 거기서 완전히 물을 빼면 버터 오일. 그래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유지방 함량 뭐 높다고 유지방 함량이 몇 %인지 보고 사야 돼요. 유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훨씬 맛있거든요. 부드럽고. 굳이 무지방 이유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말할 건 아니지만 또 갑자기 무지방 유방이 더 나쁘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절대로. 비타민, 미네랄, 수용성 성분은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백질에 무지방에. 그래요? 지방 빠진 거지.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거 주로 빠지고 지용성 비타민 일부 빠지는 거지. 우유에 지방 빠졌다는 건 맛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결정적이죠. 자, 다음은 마가린. 뭐 저 마가린이야. 몸에 안 좋다고 할 때 늘 나오는 거죠. 경화유. 저도 또 트랜스 지방이네. 트랜스 지방 없다고요.
끝났다고 이 사람아. 더 기가 막힌 게 버터보다 기름 함량이 높은 게 뭐 고쳤다고. 그러면 옛날에 그 똑같잖아요. 저거보다 뭐 기름 함량 높은 게 천일염하고 정제염하고 비교했을 때 천일염이 나트륨 함량이 작아서 좋다고? 그럼 뭔 쓸데없는. 그러면 식용유는 다 나쁘네? 100%인데? 그렇죠. 내가 그 얘기하려고. 식용유 100%인데 지방이. 그러면 치킨도 먹지 마 이 사람아. 하여간 아니 아, 소금이 나트륨 함량 높아서 나쁘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저기. 그렇죠. 다음 밀가루 음식. 또 나왔어. 그렇대. 넘어갑시다 그냥. 이거. 300이잖아. 300. 맨날 설탕, 밀가루 뭐지 하나? 소금. 글루텐. 좀 간단하게 하고 가자. 그냥 간단하게. 글루텐이 몸에 안 좋다네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러면 밀가루 음식이 주식은 아니죠. 네. 서양 사람들 밀가루가 주식인데 우리보다 질병이 한 수십 배 많아야 되겠네. 그렇죠. 한국 사람은 좀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좀 그래. 평균적으로는 훨씬 작게 먹는다. 저 글루텐 얘기할 때 최근 그 채식주의자들이나 건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열광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가짜 고기. 여러분 가짜 고기 만들 때 콩 단백에다가 이렇게 붙여 고기로 만들 때 뭐 쓰는 줄 아세요? 글루텐으로 합니다. 농축 글루텐, 밀가루가 아니라 글루텐하고 색소하고 단백질 넣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짜 고기, 뭐 대체식품, 대체육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와, 밀가루에 비하면 거기는 거의 농축된 글루텐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화이트 초콜릿, 저건 비싸서 먹기도 힘든데, 당 성분은 높고 카카오 함량이 낮아서 설탕 덩어리와 다름없는 식품. 맞나요? 카카오 열매잖아요. 네. 그 짜면 쓴 기름이 지방이잖아요. 카카오 버터라고 하죠. 그게 제일 비싸요. 맞아요. 전 카카오 저도 그 버터는 얘기 카카오 하려고 함량이 했어요. 아닌가? 물론 카카오 설탕은 기름은 카카오가 아니다라는 신종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콩에서 짜면 기름이지 콩은 아니다. 이해하죠. 의사인데 네, 초콜릿 만들어 봤겠어요. 이게 간식인데 저게 비싸서 안 먹는데 굳이 뭐 대단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나온 화이트 초콜릿들 있잖아요. 그 화이트 초콜릿 한 척하는 건 설탕이 많고 좀 그런 게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화이트 초콜릿은 정말 비쌉니다. 왜? 그 초콜릿도 또 얘기해야 되는. 초콜릿도 카카오 버터 함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초콜릿을 만들려면 네. 이게 겉모양을 안 넣고 입안에 잘 녹아야 되잖아요. 네네. 기름이 까다로워요. 뭐 어떻게 만들든 그렇죠. 간에. 그거 기본적으로 그 맞죠, 형체를 맞죠. 잡아주고 맛을 잡아주는 건 카카오 버터예요.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 같은 경우 맛을 내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코아 분말이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맛을 넣어버리 기본적으로 채워버리기 때문에 그죠. 향과 이런 걸 예, 해주는데 화이트는 그걸 못 채우기 때문에 버터를 많이 넣어야 돼요. 딱 먹어보면 알지 뭐. 당 높고 카카오 함량이 낮은 게 아니라 카카오 함량을 그 가루로만 계산해 카카오 가루 함량이 낮다고 하세요. 카카오에서 제일 비싼 지방 함량은 제일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래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제품이 아니라 원래 화이트 초콜릿을 만드는 방법론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이트 초콜릿 누가 사주면 맛있게 드세요. 비싼 겁니다. 맛있으면 또 고급 초콜릿이에요. 맛있으면 또 좋은 원료 쓴 거예요. 그럼요. 우유라든가 뭐라든가. 자, 고가당 옥수수 시럽. 물엿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죠. 액상과당, 물엿. 또 나왔네. 저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6배?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 어디서 나온 걸 인용하고 저거 고소하는 방법 없나? 저 식약처에 신고하면 안 되나? 설탕보다 6배가 높지 않다고요. 6배가 높은 걸 개발하시면 당신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하십시오, 제발. 이제 완전히 이거 다 이해했구만. 6배가 높은 설탕보다 6배가 높은 물질을 개발하면 저 맛을 그대로 살리고 그쵸. 물성도 그대로 살리고 맛있지. 가격까지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걸 개발하시면 제발 절 데려가 주세요. 당신은 억만장자. 엄마 장난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진짜로 보건 공로상 줘야 돼. 아유, 공로상. 노벨상 받죠, 노벨상. 그렇죠. 노벨상 받아야 돼. 노벨상은 따로 당상이죠, 그거는. 의학상 같이 받아야 돼. 노벨 의학상도 받고 노벨 화학상도 받아야죠. 당류 저감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제로 칼로리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세계 평화상도 줘야 돼.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편식방 이런 사람들 안 싸워도 되거든. 그렇죠. 6배 높은 당류, 설탕과 같은 맛을 내는 당류 개발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영혼까지 영끌해서 내가 투자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콜라를 먹었는데 그 중에서 이만큼 먹었으면 이만큼 10%잖아요. 그 양이 6분의 1 줄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지금보다 칼로리도 13배를 추가지고. 먹어도. 자, 송절이 깡통 내부에 많은 유해 물질 포함. 아까 똑같이 포장지. 알륨 저건 얘기하죠. 포장에는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고 스테인레스 스틸과 알루미늄 사용.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는 게 철이죠, 철.
그 자체는 당연히 시비가 못 걸지. 시비 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코팅하는 코팅제 수지할 수 있는데 코팅제는 좀 안 좋은가요? 내부 부식 방지를 에폭시 수지 코팅한다고. 근데 저게 모든 포장재가 똑같이 특별하게 더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또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닐로 코팅이 돼 있다는 거죠, 내부 막이. 그치. 왜 그럼 비닐로 코팅을 안 하면 부식되니까. 네. 근데 부식막에서 비스페놀 A가 나온다. 아니 이런 건 중점 관리 항목이라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요. 그 열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관리하고. 가라느냐에 따라서 그 관리 많이 해서 그 치명적이지 않을 만큼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보존성이 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공기를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파스텔 아저씨가 만든 공기를 진공. 차단해 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멸균 처리를 해버렸죠. 근데 멸균 처리하는 게 이제 넣어갖고 그거를 아니, 쌈잖아. 고열을 해버렸지. 열처리에 의한 손상이 있지. 손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분해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조금씩 약화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10%로 떨어졌다, 50% 떨어졌다가 몸식 가치가 없는 거죠. 별로. 1, 2년 갖고는 변형이 안 되고 그래도 5년 이상, 10년 이상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SF 영화 보세요. 세기발 멸망 영화 보면 다들 뭐 먹어요? 그냥 찾아가서 그냥 그 좀비 영화들 보면 캔 뚜껑 하나 먹는 거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나중에 좀비 때가 와갖고 세상 멸망되면 저런 얘기 못 하실 거예요. 표현 욕하는 거죠. 막 정크푸드니 뭐라고. 아니 고기를 그렇게 오래 자재로 보관할 수 있고 맛없는 부위를. 맛없는 부위 다 버려야 돼요. 버리면 그게 아니, 환경 그 낭비가 더 심해요. 삼겹살만 먹고 버리면 좋아? 그렇죠. 그러고 갖다가 같은 양념 모든 요리라기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거지 뭐 같은 양념 넣어가지고 더 맛있게 해주는. 값싸고 그러면 보존 오래되고 통조림 캔 재질은 주로 주석 스테인레스 스틸과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이런데 저게 왜 그러고 아무 말도 없어요. 저거 하고 싶으면 저기 백종원 하나 찾아가서 욕하세요. 백종원 맨날 보면 플라스틱 바구니 쓰는 거 스테인레스 스틸로 스탱으로 바꾸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몸에 안 좋다고. 그럼 저게 스탱인데. 식품에서의 모든 내부 용기는 스테인레스를 쓰게 돼 있어요. 맞아요. 공장에 생산할 때. 표준이 스테인레스로 안 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청결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스테인레스 스틸이 어쩌다는 거야. 그 알루미늄은 뭐예요? 가볍고 저기 좋은 거잖아. 깨끗하고. 그 괜히 그 라면 그 알루미늄으로 된 냄비 그 양은 냄비 끓여갖고 독소 나온다는 그거 연상시키게 하려고 써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설명도 없어.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그쵸 이렇게 했네. 이거 간단하게 합성 착색용. 저것도 언제 정리하게요? 바닐라 드세요. 바닐라에도 착색용 들어가나요? 바닐라에도 옛날에는 황색 사호가 약간 들어갔어요. 약간 누리끼리야. 흰색에서 약간 노르스름한 바닐라 색깔이 4와 5를 갖다가 5대 1로 배합하면은 딱 그 색깔 나와요. 합성 착색력도 나쁘다고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아이스크림에서 네. 합성 착색료를 안 쓴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 15년. 업데이트가 아니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무식한 거야. 업데이트 된 거 확인 안 해. 일단 첫 번째 합성 착색료가 금지된 게 10년이 넘었다. 안 쓰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다. 왜? 이분이 혜태에서 그 아시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그 뭐죠? 탱크보이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연구팀에서 하여튼 그 탱크보이를 만들 때 같이 계셨다. 아니 또 그것도 맞잖아요. 네, 맞아요. 하여튼 혜태에서 아이스크림 부에 있었다. 개발팀에 있었다. 이거 믿으시고 합성 착색료는 사용하지 않아요. 저거 쫙 지워버리세요. 타르게 색소일 경우 근데 타르게 색소 쓰나요? 같은 이야기야. 타르 색소라는 이야기하고. 자 10번 아이스크림 저분이 쓴 얘기는 다 뻥이다. 10년 전에 끝났으니까 저건 20년 전에 이야기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밀레니엄 전 얘기죠 저거는. 다른 식품보다 첨가물을 많이 넣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1. 냉동 보관하면 품질 유지가 돼. 당연히 보존료 필요 없겠죠? 항산화제 필요 없겠지? 그 제품이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표현이 되는데 다른 색소 때문에 많이 넣겠어. 뭘 많이 넣겠어? 근데 갑자기 첨가물이 많아요. 그건 첨가물이 많은 거 아니야. 그냥 진짜로 15년 전, 20년 전에 했어야 될 말인 무슨 합성 착색료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 근본적으로. 근데 그걸 믿고 검증할 수도 없으면서 그걸 놓고 말한다는 자체가 근데 저분은 골 때린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이걸 인용한 5가지 안 먹는다는 아이스크림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이스크림에는 또 과학적이야. 뭐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대. 아이스크림 다니까 설탕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네. 차가울 때는 단맛을 못 느끼니까 네네. 설탕을 많이 넣는데 차가울수록 단맛을 그래서, 보니 제가 듣기로는 당들은 대부분 차가워야지 과당은 잘 느끼죠. 더 잘 느끼는. 네. 그래서 청량음료는 그냥 먹을 땐 안 단데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단 거잖아요. 근데 일단 보통은 차가우면 못 느끼긴 하는데 그 들은 네. 말은 있어. 네. 근데 좀 들으려면 제대로 들어야지. 네.
아니 아이스크림에는 이렇게 크림류는 콘이라 그러면 음. 공기가 반이거든. 아이스크림 녹으면 진짜 요만큼 쫙 내려가거든요. 반 이하로. 그러니까 이게 배합물로 치면 용량으로 치면은 당연히 음료에는 10%가 들어있다면 아이스크림은 15%. 과즙 제품 같은 경우는 과일 제품 같은 거 좀 더 많이 들어요. 아이스크림이 18%까지. 쉽게 말해서 크림이잖아요. 네. 그 이렇게 믹스. 이렇게 유크림으로 이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거 막 돌리면 이만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두 배가 부풀어.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같은 부피라 그러면 네. 양이 팍 줄잖아. 네네네. 거기다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음료처럼 음료 같은 경우는 한 캔 하면 얼마에 보통 음량이? 근데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반은 보통 70, 80ml고 콩 같은 건 150ml가 옛날부터 기본이었거든요. 앞뒤로. 그러면 양이 작은데 아이스크림에 먹으면 똑같이 하나 먹으면 훨씬 더 설탕량이 작은데 왜 그런 뻘소리를 그렇게 하는지. 하도 식품 첨가물 하는데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저 보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저렇게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거 다 식품 첨가물이죠? 칼슘, 염소, 마그네슘 저걸 뭐라고 부르나요? 칼슘, 염소, 조금 미네랄이죠. 그 식품에서 뭐라고 불러요? 첨가물이죠. 첨가물이에요. 저기 지금 식품 첨가물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저게 분유입니다, 여러분. 분유. 식품 첨가물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식품 첨가물은 나쁘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으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거면 분유 어떻게 할 거야? 알겠습니다. 여기 의사들이 나는 안 먹어요라고 한 건 그분의 입맛인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제일 한의학을 비판 많이 할 때 한 거거든. 네. 양약을 말할 때 양약은 계속 증거를 기반으로 검증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한의학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 동의보감. 아직도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게 동의보감 같은 얘기하는 식인 거지 뭐. 이게 10년 전에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좀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서 식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기본적인 확인 사항들은 좀 확인하셔라. 의사라는 그런 대단한 신뢰를 가진 직업군이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다 의사 선생님이 저게 나쁘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럴수록 책임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체크하시고 제발 말씀을 해달라